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9월 25일 나노코박스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상승 출발했다가 보합 정도로 눌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를 좀 매수했는데요. 반대로 코스닥은 좀 팔았고요. 기관은 오늘 장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관 매도세로 인해서 증시가 좀 눌러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힘없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는 저점을 계속 똑같은 위치를 받치고 있긴 하지만 고점 자체가 이제 점점 낮아지는 코스피의 흐름 자체가 조금은 약세를 띠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많이 죽어 있습니다. 코스피 증시 자체에서 지금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대형주의 조정이 좀 시작되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일봉상으로 봐서 그렇지 사실은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이제 상승 추세가 꺾였습니다. 네, 이미 꺾였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제는 어떤 종목을 들어갔을 때 이제는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량주 해서 우량주도 좋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우량주가 지금 잘못 들어가게 되면 크게 물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동성 자금으로 인해서 올랐던 그 상승분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미 지금 우리가 뉴스로 접하고 있는 그 비전에 대해서는 반영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을 우선으로 보시고요. 주식을 보실 때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현재 실적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장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CAGR이라고 하죠. 네, 매년 이제 이 업계가 얼마나 증가를 하는지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적이 지금도 높지만 내년에도 높던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지 올라가게 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구간을 겪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새로 유입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구간을 경험을 아직 못 해보셨겠죠. 네, 그래서 그런 구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박스권을 횡보를 하는 그런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횡보장 혹은 그리고 하락장이 익숙했던 그런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이라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았는데요. 자, 이렇게 대시세가 이제는 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죽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런 장이 왔을 때는 종목 강세가 올 가능성이 크고 지금 우리의 주 테마는 전기자동차, 2차 전지 테마와 그 다음에 바이오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테마도 좋긴 하지만 사실은 이전에 활활 타오를 때 이미 반도체가 활활 한번 타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쪽이 저는 이 종목 강세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회복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KB금융과 같은 금융주라든지 이제는 또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배당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관은 계속 나가고 있고 외국인은 이렇게 연일 매수를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환율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나갈 수 있는 그런 외국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점이 이제 점점 올라가면서 환율도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쭉날쭉 하는 듯 하지만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탔고요. 그리고 이제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띨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코스닥도 사실은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거래량도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이렇게 사그라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 위주로 다시 한번 2차 상승세가 와주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큰 대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팔았고요. 기관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자, 증시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뭐 선물 크게 보지 않고 넘어가고요. 일단은 지금은 확실히 종목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 전에 시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긴급 승인 진행 중인데요. 윤리위원회 쪽에 만장일치의 승인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죠. 자문위원회 쪽으로 넘어갔는데요. 아직까지는 자문위원회에서의 그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동안 좀 결과가 나왔으면 했던 그런 바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그 승인 과정이 좀 지연이 되면서 9월 달 안에는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10월 달로 지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기사도 나왔기도 했고요. 지금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자문위원회 다음에 이제 보건부 승인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지나고 이제 다음 주면 9월 달도 끝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나노젠은 코로나 백신 또 이제 인도에서 품질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이제 인도에서도 이제 백신 허브 역할을 하고 있죠, 최근에. 그래서 이 나노코박스에 대한 백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또 인도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품질 테스트를 받게 되었고요. 합동의료과학기술원에서 본부에서 인도 의과대학이죠. 합동연구소와 나노젠이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MOU를 체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노코박스 백신의 면역원성을 평가를 하고 나노코박스 임상 3선 시험에서 지원자의 말초 혈액 단핵 세포 샘플을 제공받아서 평가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이외에서도 이렇게 인도 쪽에서도 검증을 진행함으로써 좀 그런 데이터를 확보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긴급 승인이 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구체적인 또 데이터를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원성 평가를 좋은 데이터를 뽑아서 또 제출을 하게 된다면 금방 이제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상황은 일단 HLB 포함해서 넥스 사이언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지노메트리 유통기업을 또 인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 그룹주들이 HLB 그룹주들이 또 나노코박스 생산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나노코박스 유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긴급 승인 이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기대했던 만큼 빠르게 지금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결과를 보자면 사실 이 그룹주들이 또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긴급 승인에 대해서 좀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그 긴급 승인이 빠르게 이렇게 또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뭔가 또 그 악성 찌라시죠. 그런 찌라시로 이용하기에는 딱 적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실패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면 또 주가는 하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분명히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었지만 이런 돌파를 한 이후에 어느 정도 1차 급등 이후 자리를 잡은 구간에 대해서는 하락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잡았던 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것이지 이런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버틴다 뭐 그렇게 하시면 좀 리스크 관리하기 차원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HLB부터 좀 보자면 저번부터 뭔가 움직임 자체가 조금 둔화되었기도 했고요. 그 기준선 자체가 좀 깨져 버렸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6만원은 지키긴 했어요. 2,400원 내려서 63,300원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일봉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원래 제가 지지 라인으로 좀 형성을 하던 그 라인을 64,400원으로 좀
설정을 하고 이 지지 라인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번 이제 그 지지 라인을 하락 돌파하는 과정이 나왔었고 바로 이제 이틀 만에 말아 올렸었죠. 근데 또다시 같은 자리에서 하락 돌파가 나왔고요. 이 어제 같은 경우는,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전에 내려갔던 그 지점보다 더 하락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아래 꼬리 달고 반등을 하긴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도 이전에 그 박스권 형성에 대해서 하락 돌파를 진행을 했고요. 저점이 이렇게 낮아졌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이제 일단 뭐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급하게 내려간 건 아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좀 리스크 관리를 할 때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21선 추세가 좀 깨지면서 조금 이제 불안하게 진행이 되지만 언제라도 이제 긴급 승인이 나오면 분명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런 지점에서 좀 공격적으로 리스크를 부담을 안고 매수를 좀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준선이 깨졌을 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잠깐 나갔다가 확실한 자리가 왔을 때 다시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노코 박스 진행 사항이나 뭐 이런 유통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HLB 그룹이 준비하는 그런 정황을 좀 봤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그런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 주가도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을 때는 좀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100%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들고 가시더라도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 좀 보시거나 추가 자금이 여유로운 자금이 있다면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결과는 뭐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불안불안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오랜 동안의 그 장기 동안 갇혀있던 그 박스권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돌파를 한 상황에서 지금은 좀 내려와 있는 거고요. 지금 약간 차트가 조금은 뭐 애매하게 좀 바뀌긴 했어요. 이게 HLB가 사실은 이런 모양이 아닌데 제가 이 플랫폼이 뭔가 업데이트 되면서 좀 차트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장기 이평선 돌파가 좀 이상하게 변했는데요. 아무튼 뭐 주봉상으로도 좀 변한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 번 터치하던 그 구간이 지금은 이제 뚫고 나갔었는데 지금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6만원 선이 아주 주요한 저항선이었습니다. 근데 그 6만원 선을 강하게 뚫고 나간 다음에 지금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 이 라인이 조금 무너진다면 조금은 부담스럽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투자자를 보았을 때는 기관이 또 연이어서 팔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이틀 연속 매도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 뭐 갑자기 이렇게 오전에 급락을 시키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에 의해서 뉴스에 의해서 올랐던 주가는 와르르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HLB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25,950원 정도죠. 여기서 형성되어 있던 지지 라인이 이렇게 강하게 음봉이 뜨면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도 라인까지 뭐 좀 더 볼 수도 있겠지만 21선 자체가 아래로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고점이 이렇게 점점 낮아집니다. 추세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좋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이평선과 단기적인 고점 자체가 낮아지는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매수를 하시거나 들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라인 형성에서 지지라인이 깼을 때는 과감하게 익절을 좀 해주면서 조금 더 타이밍을 지켜보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런 리스크를 좀 더 떠안고 버텨볼 자리도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기대감이 있거든요. 나노코 박스가 승인이 날 것 같은데, 긴급 승인이 날 것 같은데 시기 조율에 대해서 자꾸 좀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기대와는 다르게 조금 뭔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그렇게 확률에 대해서 50대 50인 확률에 대해서 좀 무리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좀 확실한 자리가 왔을 때 다시 한번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HLB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다음에 넥스 사이언스고요. 넥스 사이언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오전에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하면서 좀 겁을 줬어요. 근데 오후에 이제 다 말아 올리면서 양봉 전환을 했다가 다시 한번 또 끝에 내리긴 했는데요. 결국에는 네, 여기 전고점 라인, 네, 저항 라인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해줬고 21선과 5일선이 둘 다 이제 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HLB 그룹 이 주 중에서는 가장 차트가 이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삼각 수렴 패턴에서 고점을 뚫고 한번 이렇게 크게 양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위로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게 아무래도 바이오 주식이기도 하고요. HLB 포함해서 이 그룹주들 자체가 사실 재무제표를 좀 분석을 했을 때 현금 유동성 현금이 사실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좋은 실적도 아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소식에 의해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위험하게 그리고 좀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래는 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뭐 정설입니다. 원래는 보통은 전고점을 돌파해 나갔을 때는 쭉 뻗어 나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 넥스트 사이언스가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이 금액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노코박스가 지금 진행이 잘 되는 듯 하다가도 조금은 불안불안하게 뭔가 그런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일단 뭐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일 매수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FTSE죠. 네, 이 지수에 포함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좀 지분을 늘려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주가를 막 올려가면서 지분을 또 올릴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한번 시켰다가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또 지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사실 투자하기에는 좀 쉬운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흔들기를 강하게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 소식에 대해서 그리고 나노코박스에 대한 잠재력과 그 나노코박스에 들어가 있는 단디 바이오 사이언스의 그 면역 증강제, 네,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비전을 좀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 밑에서부터 가져오신 분들은 지금 뭐 흔들려도 별로 상관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튼 결국에는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전고점 라인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21선까지도 한번 내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21선까지는 한번 봐줄만 하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또 어떤 식으로 지금 다음 주에 진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도 좀 지연이 된다면 좀 주가가 조금 약세를 띨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이제 지분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 SG 증권사죠. 네, 그 증권사가 거의 매일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그 100만 주 이상의 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도에 대해서 지금 품질 평가를 진행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삼상에 대해서 결과를 계속 뽑고 있기 때문에 델타 변이에 대해서 효과도 좋고 그 다음에 그 mRNA가 아니고 항원 그 단백질 재결합을 통해서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네, 좀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때까지 봐온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백신에 대한 새로운 그 백신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 승인 자체는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우여곡절이 있을지가 문제이긴 하죠.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아무튼 HLB 지금 뭐 괜찮게 진행이 다 되었었고 지금 사실은 저점 대비해서 거의 2배씩 다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의 조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조심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좋은 소식과 함께 뵀으면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